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서울에서 싱글맘으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둘이 되기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정말 남편에게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배신을 당했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제 전 남편은 최악 중 정말 최악이라 생각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 전 저는 남편이 또래보다 생각이 어린 게 귀여웠고 끈기가 없는 것도 결단을 빨리 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만큼 제가 콩깍지가 씌었었다는 거겠죠. 남편은 제가 산후조리를 하는 중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것도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에요. 아니, 힘들면 나처럼 육아휴직을 받지. 그렇게 덜컥 관두면 어떡해? 어디 다른 데 갈 때 정해져서 그만둔 거야? 이제부터 알아볼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도 회사에서 돈 나오고 나도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있잖아. 당분간은 걱정 없어. 라며 무사태평한 남편을 보는데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더라고요. 저도 전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지 않아 직접적으로는 몰라도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마저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같이 봐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고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될 시간이면 남편은 어느새 집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가버리곤 했어요. 또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술 마셨어? 아우, 냄새. 이러면 우리 윤서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대체 신생아 아빠가 왜 자꾸 나가서 술을 마시고 와? 아이,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한잔 했어. 친구가 나 아이 아빠 됐다고 축하한다며 굳이 먹자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런 게 다 사회생활이지. 그 사회생활을 왜 윤서 울기만 하면 나가서 하고 와? 그래서 직장은 찾았어? 일할 회사를 찾아야 사회생활이지. 남편과 저 사이에는 이런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고 남편은 제가 잔소리를 한다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배가 고플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게 일상이 되어갔어요. 그러다 저희 집에 들른 저의 새언니가 제 사정을 알게 됐어요. 아이가 열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혼자 쩔쩔매며 우는 아이를 업고서 분유를 타고 집안일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어머 아가씨, 서방님은요? 어디 갔어요? 몰라요. 또 어디서 술이나 먹고 있겠죠. 대체 직장은 언제나 잡으려고 그러는지 애 아빠가 돼서도 천하태평이에요. 속에 화가 잔뜩 쌓여있던 저는 무의식 중에 제 한탄을 하는 새언니에게 쏟아놓았고 새언니는 그때부터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같이 봐주었어요. 사실 제 친정 엄마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몇 년째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 몸조리도 못 해주셨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못하셨죠. 대신에 제가 아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드렸고 영상전화도 계속했어요. 엄마가 우리 딸 첫 아이 낳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정말 장하다. 엄마, 나 되게 잘해. 걱정하지 마. 우리 윤서 좀 크면 같이 엄마 보러 갈게. 그런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면 저는 혼자 펑펑 울곤 했어요.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지고 저 혼자 집안일을 감당하는 걸 보던 새언니는 결국 이 일을 오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스타트업 기업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남편의 일자리를 알아봐줬어요. 오빠의 친구분은 사업 수완이 좋고 자금이 넉넉해서 사업을 쭉쭉 성장시키고 잘 나가는 대표였어요. 남편은 그분 직속 관리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와, 대박. 내가 정말 그 회사 시스템 관리팀이란 말이지? 역시 느긋하게 마음먹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라는 게 정말이었어. 당신이 직장 구할 생각을 안 하니까 오빠가 알아봐준 거잖아. 그러면 우리 오빠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뭔지 아니야? 누가 아니래? 감사하다고 문자 보냈어. 그래도 이런 행운이 온 건 내가 낙천적인 마음을 먹었기 때문인 거야.
이러면서 모든 걸 자기 운이 좋은 걸로 돌리는 남편한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좋은 회사에 힘 있는 부서에 들어갔다며 신이 난 남편은 얼마간은 부지런히 회사를 다니고 일도 곧잘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시간이 좀 지나자 원래 갖고 있던 태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뻑하면 반차를 썼고 외근을 핑계로 집에 와서 낮잠을 잔다든가 일 처리를 잘못해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책임감 없는 행동이 점점 늘어갔어요. 그런데다가 진짜 문제가 터졌는데 이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걸 못 갚아서 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김상우 씨 댁 맞죠? 여기는 땡땡캐시고요. 지금 대출금 못 갚은 게 3개월째거든요. 얼른 해결하셔야겠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남편을 찾고 회사 사람이라고만 했는데 남편이 자꾸 전화를 피하는 것도 이상하고 핸드폰이 아니라 비상용으로 인터넷에 연결해 놓은 집 전화로 전화가 오는 게 수상해서 제가 캐물었더니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어디다 쓴 거야? 얼마나 돈을 썼길래 대출금을 못 갚는다는 전화가 와. 아, 그게 내가 아는 형이 진짜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아직 그게 터지지 않아서 그래. 거기만 터지면 그깟 대출금들 다 갚고도 남아. 걱정하지 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지금부터 얼른 갚아. 상우 씨 술 마실 돈은 있고 대출금 갚을 돈은 없어? 그리고 이것 말고도 대출 받은 거 또 있지?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그게 땡땡은행하고 땡땡카드에서도 빌렸는데 실은 거기 대출금을 못 갚아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거였어. 지금 은행하고 카드 대출은 얼마 안 돼. 상우 씨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돼. 대체 어떡하려고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함부로 하는 거야. 투기 아니고 투자라니까.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네가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될 일이 안 되는 거야.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 머리털을 다 뜯어놓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는 데 머리를 써야만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우리 딸은 아빠 잘못 만난 죄로 이유도 모른 채 편부모 아래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우리가 사는 집을 팔기로 했어요. 아빠가 세를 받고 있던 방 2개짜리 아담한 빌라를 저희에게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증여세는 너희 월급에서 나눠내는 걸로 하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 집 명의는 우리 은미 이름으로 해야 된다. 지금 자네가 우리 딸하고 손녀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든지 알지? 그런데도 자네는 자네 어머니한테 죽어도 말 못하겠다고 버텨서 사돈댁에서 해결받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는 거니까 집 명의만큼은 내 딸 이름으로 해야 돼. 예, 장인어른,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라고 은미랑 윤서 고생시키고 싶어서 이랬겠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회사 일에만 매진할게요. 그래, 제발 회사에서도 똑부러진 모습 좀 보여줘. 내 친구 보기가 민망해 죽겠어. 내 친구도 내 매제라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은 넙죽넙죽 사과도 잘하고 말도 잘했지만 제가 볼 때 남편 말에는 영 진실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빠랑 오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힌 건지 한동안은 그래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어요. 남편이 투자했다던 부동산은 결국 사기라는 게 드러났고 남편의 친구인지 선배인지 하는 사람은 이미 돈을 전부 해먹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죠. 그 돈은 돌아오지 않는 거니 잊어버리자 해도 속이 쓰리고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일에도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그게 더 속이 상했고요. 아빠는 그때부터 남편한테 자주 전화도 하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무슨 투자 같은 걸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셨어요. 한 번은 휴일에 오빠랑 새언니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거실 청소를 한다고 아기를 앞으로 안고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배 쭉 깔고 방에 누워서 과자 먹으며 핸드폰으로 웹툰만 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남편은 오빠하고 새언니를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오셨냐며 고개만 까딱하더니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오빠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매제, 지금 은미 혼자 애 보고 청소하는 거 안 보여? 매제가 청소하기 싫으면 윤서라도 보고 있어야지. 어떻게 애 엄마 혼자 이 일을 다 하는데 팔자 편하게 누워서 만화나 보고 있어? 거기 방도 다 치워놓은 것 같은데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서 말이야. 은미 좀 도와줘. 아, 형님, 저는 맨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형님도 회사 다니시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휴일이 얼마나 꿀 같은지. 정말 저에게는 회사에서 시달리는 걸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윤서는 저한테 안겨 있으려고도 안 해요. 애는 엄마랑 오래 붙어 있어야 정서적으로도 더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형님, 요새는 만화라고 안 해요. 웹툰이죠. 오빠와 저, 그리고 새언니는 정말 한심해서 서로 얼굴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뭐, 저한테도 할 말 없으시죠? 제가 내일부터 야근이 많고 회사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늘 푹 쉬어야 되니까 저는 문 닫고 혼자 있을게요. 하더니 문을 탁 닫고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다가 아기가 잠든 데다 모처럼 저를 보러 와서 싸우기 싫다며 꾹 참더라고요. 저는 정말 두 사람을 보는데 창피하고 무안했어요. 아무리 친형제 지간이라지만 남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니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회사를 나가고 대출금으로 나갈 것도 없게 되자 저희 집 상황은 차츰 제자리를 잡아갔어요. 아빠가 하도 확인을 하니 남편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게 되자 남편은 신이 나서 쇼핑을 잔뜩 해가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무슨 돈으로 샀어? 무슨 돈이긴, 내가 번 돈이지.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거 봐, 요즘 새로 나온 선글라스야. 이거 끼고 골프 치러 가면 뽀대 나겠지. 이건 새 지갑이고 이건 운동화. 야, 이 티셔츠 이쁘지 않냐? 라며 제 앞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자랑하는데 어쩌면 제 거랑 아이 거는 하나도 없는 건지 아무리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열받더군요. 상우씨, 우리 윤서 거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내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딸내미 것도 하나도 안 챙기냐? 아빠가 돼서 뭐 그래? 윤서? 아니,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된 애가 뭘 한다고 무슨 선물을 사오냐? 그런 거 다 돈 낭비다. 차라리 제대로 쓸 줄 아는 어른 거 사는 게 낫지. 윤서 형님하고 장인어른이 이것저것 사다 줘도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잖아. 장난감도 잘 안 갖고 놀고. 가만 보면 너는 되게 쓸데없는 데에 돈 쓰려고 하더라. 아, 그래? 그래서 내 것도 하나도 안 사온 거야? 야, 네 거 없다고 삐진 거야? 근데 윤서 핑계 댄 거고? 너도 참. 아, 다음에 사다 줄게. 이번에는 나한테 모든 걸 해주기로 정했거든. 바로 내가. 라고 좋다고 웃는데 정말 얼굴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게다가 아빠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다며 투덜거리더니 가끔 드리던 안부 전화도 점점 뜸했거든요. 얼마 후에 있었던 아빠 생신에도 선물 하나를 안 하는 거였어요. 상우씨, 아무리 아빠가 불편해도 생신인데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성과금 받은 걸로 상우씨 것만 샀으면 생신은 제대로 챙겨야지. 나 우리 엄마 옷 사주느라 돈 다 써서 돈이 없어. 카드 더 이상 쓰면 안 돼. 뭐? 어머니 옷은 왜? 아니, 지난달에도 사드리지 않았어? 엄마 친구들이랑 놀러 가신대, 해외로. 근데 거기서 되게 좋은 레스토랑 가나 봐. 아들이 꽤 괜찮은 스타트업 다닌다는데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가면 모양 빠지잖아. 그래서 우리 아빠 생신 선물은 못 한다고? 야, 너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은 게 누구 덕인 줄은 알아? 네가 그 잘난 회사 어떻게 들어간 건지 잊어버린 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네 위주로만 생각하니? 아, 진짜. 아주 이 집 같지도 않은 집에 회사 좀 소개해줬다고 평생 울고 먹어라. 어? 언제까지 그렇게 공치사 할 건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회사 때려치고 나와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 지금 나한테 뭐래? 어디 그 말 우리 오빠 앞에서 똑같이 해봐. 내가 지금 전화할 테니까 해보라고. 제가 화가 나서 핸드폰을 들고 오빠 번호를 누르니 남편은 그제야 알았다며 자기가 장난 한번 해봤다며
얼머부리며 넘어가는데 너무 얄밉고 화가 났어요. 저는 남편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거의 대화도 안 하며 며칠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새언니가 딸애랑 저랑 같이 바람 쐬게 해준다고 같이 교회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좋은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빠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니네 집 어디 수리하냐? 뭐 물 새는 데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갑자기 그건 왜?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말이다. 어째 사람이 저러냐. 내 아까 외출해서 친구들 만난 다음에 윤서줄 장난감하고 너랑 김서방 먹으라고 초밥을 샀거든. 그래서 갖다 주려고 집에 갔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나한테 전화를 걸더구나. 아버님 오시는 거 창문으로 봤는데 지금 집 수리하는 중이니 나중에 오시라고 말이야. 대체 김서방 집에서 뭘 한 거야? 저는 집에까지 온 아빠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짓말까지 한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부랴부랴 집에 왔더니 남편은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야, 아빠가 윤서 장난감하고 우리 먹을 초밥 가지고 오셨는데 문은 왜 안 열어주고 거짓말까지 해? 우리가 무슨 집수리를 해? 너 뭐 했어? 뭐 했냐고. 하긴 뭐래. 그냥 영화 보고 있었지. 나 계속 편하게 누워있고 싶은데 아버님 오시는 게 딱 보이잖아. 너도 없는데 오셔봤자 내가 대접해드리기도 뭐해서 그냥 둘러댄 거야. 아니 아버님은 그걸 또 쪼르르 너한테 가서 다 말씀하셔? 다 참, 나이는 그렇게 드셔가지고 어째 그러시냐. 야, 너 뭐라고? 아빠는 집수리 한다니까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 당연하지. 아빠가 나한테 전화하는 거 싫었으면 아빠 전화 끊지 말고 받지 그랬어.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신 거잖아. 너 감히 우리 아빠를 우습게 만들어? 회사에서 일도 개떡같이 하는 인간이 누구 때문에 안 잘리고 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우, 또 그 소리. 내가 진짜 회사 다른 데로 옮기고 만다. 너 그 유세 떠는 거 꼴 보기 싫어서라도 옮기고 만다고. 그리고 이깟집? 야, 줘도 안 가져. 좀만 기다려라. 내가 30평대 아파트로 가고 만다. 사고나 치지 말라고 이 인간아. 저는 그날 남편과의 결혼을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이렇게 저를 유세나 떠는 인간 만든 건 자기가 우리 친정 식구들을 너무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니까요. 저와 우리 식구들을 자기 취직 좀 시켜주고 빚 갚게 해줬다고 갑질이나 하는 인간들 취급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아이 한번 돌보지 않고 자기 먹고 입을 것부터 신경 쓰는 사람인데 아이가 아빠를 보며 더 상처받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아빠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말 TV나 본 게 맞나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실 청소를 하다가 화투장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화투에 정신이 팔려서 아주 패가망신할 뻔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도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화투장은 다시 만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당시 남편은 도박 같은 거에는 전혀 관심 없고 순진하고 해맑아 보이기만 했기 때문에 그저 한때 잠시 빠졌었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수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새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를 잠시 보자고 하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새언니는 저를 보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아가씨, 서방님 말이에요. 제가 우연히 외근 나갔다가 봤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업무 시간에요. 하면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힘 좀 쓸 것 같은 험악하게 생긴 남자 3명에 둘러싸여서 남편이 뭐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남자가 남편한테 두툼한 돈봉투를 건넸는데 딱 봐도 돈뭉치 같았어요. 서방님 무슨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걱정돼서 죽겠네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작전을 짜기로 했어요. 먼저 남편 몰래 부동산에 금매로 빌라부터 내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 전에 넌지시 남편에게 나 이번 주말에 친정 갔다 올게. 엄마 요양원 들렀다가
아빠한테 가서 하룻밤 자고 올 거야. 오빠랑 새언니도 온다고 했어. 넌 안 갈 거지? 야, 난 쉬어야 돼. 요새 회사 진짜 장난 아니야. 인간적으로 일 그렇게 시키는 회사 처음 본다, 정말. 뭐 그런 말 할 만큼 다른 회사 많이 다녀본 것도 아니잖아. 아무튼 알았어. 그럼 나랑 윤서만 갔다 올게. 아우, 끝까지 빈정대는 거 봐. 잘 갔다 와. 나는 밥 차려주는 사람 없어도 계속 혼자 있어야겠네. 저는 못 들은 척 입을 꾹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실은 오후에 아이들 집에 두고 나갈 때 잘 있는지 볼 수 있는 홈캠을 사다가 부엌에 설치해 주었거든요. 저는 시침이 딱 되고 토요일 아침에 짐을 챙겨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딸아이는 미리 연락해 놓은 친구 집에 맡겨두고 저는 새언니와 함께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쯤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에서 제 태블릿으로 거실 홈캠과 연결된 화면을 보고 있었죠. 잠시 후에 오빠도 와서 자리에 함께 했어요. 아가씨,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건 가족이 다 알아야 돼요. 네, 이미 마음에 가고 다 한 상태에서 뭐 감출 게 있겠어요. 어차피 오빠도 그 인간 어떤 놈인지 다 알고 있잖아. 놀라울 거 하나 없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자칫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인생에 저 자식이 똥물 끼얹을 것 같은데 허튼 짓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정말 친정 식구들이 너무 든든했고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가 태블릿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점심시간쯤 되자 웬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화투판이 벌어지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이 키우는 집 안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남편은 그거 냄새 감춘다고 향 피우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더군요. 어쩌면 저런 일에는 완벽하면서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건지 참 미스테리하더군요. 게다가 돈다발이 오고 가는데 딱 봐도 장난이 아닌 액수 같더라고요. 와, 저 자식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키우는 집을 도박장을 만들어? 나 진짜 저 자식을 어쩌지? 내 당장 가서 이 자식을 끝장내고 말 거야. 오빠가 흥분해서 카페를 나가려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오빠, 가만히 있어봐. 나 다 생각이 있으니까. 수요일까지만 기다려. 수요일? 수요일은 왜? 저런 건 현장을 잡아야 돼. 내가 생각이 있다니까. 수요일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오빠를 진정시킨 다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저도 카페에서 새언니랑 지켜보다가 그 인간이 화투를 친다 싶으면 바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밤을 새우며 그 사람들과 화투를 쳤고 다음날 낮 12시쯤 돼서야 중국집에서 음식을 잔뜩 시켜 먹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더라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에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을 싹 치워놓고 저와 딸아이를 맞이하더군요. 잘 놀다 왔어? 아주 놀고 먹어서 둘 다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하네. 나는 집에서 라면만 먹느라 얼굴이 다 거칠하구만. 그런 것 치고는 입술이 번지르르 한 게 깐풍기에 고추 잡채는 기본으로 시켜 먹은 얼굴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시켜 먹어. 혼자서 밥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거의 굶을 뻔했구만. 야, 집 앞에 중국집 그릇 아직도 안 가져갔어. 거짓말도 좀 성의껏 해봐. 그리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전기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는데 왜 굶어? 제가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씩씩대며 저를 쏘아보는 게 등 뒤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죠. 상우씨 내일이랑 모레 회사 쉰다며? 회사에서 안 쓴 휴가 다 쓰라고 무조건 쉬는 날 정해줬다는데? 그걸 형님이 너한테 말했냐? 하여간 이래서 누구 아는 회사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니까. 야, 나 쉬어도 다 갈 데 있으니까 어디 가져가 할 생각 하지도 마. 행여나 윤서 보라고 그런 말 하기만 해. 윤서랑 나는 본래부터가 안 맞는다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맞고 안 맞는 게 있다니까.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땡땡호텔 호캉스 패키지 예약해놨으니까 어머니랑 둘이 다녀와. 방 따로니까 가서 편히 놀다 오라고. 뭐? 땡땡호텔 패키지? 너 그게 정말이야? 남편은 금세 표정이 풀리며 좋아서 눈동자를 막 굴리더라고요. 나도 이런 정도는 해줘야지. 참,
수요일날 집으로 어머니 모시고 와. 저녁은 여기서 먹어야지. 야, 네가 웬일이냐? 이제 좀 철이 드나 보구나. 와,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겠네. 나 사실 딴 약속 있었는데 네가 굳이 예약했다니까 큰맘 먹고 가줄게. 아무튼 고맙다. 갔다 올게. 남편은 그렇게 신이 나서 회사를 갔고 저는 집에서 짐 정리를 대충 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도 다녀왔고요. 화요일이 되고 남편은 신이 나서 자기 본가로가 시어머니와 함께 호텔로 갔고 저는 딸과 집을 나왔어요. 친정에 있으면서 저는 수요일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제가 고대하던 순간이 왔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야, 이게 뭐야? 집 문 안 열려서 벨 누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네 집이라잖아. 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너 지금 어디야? 바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는지 쨍쨍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팔렸어. 금매로 좀 싸게 내놔서 금방 나왔거든. 그래서 난 친정으로 이사 왔고. 야,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모르게 집을 팔아? 너 딱 기다려. 나 오늘 가만 안 있어. 그러고는 전화 끊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한테 따지려고 불이 나게 친정으로 왔지만 집 안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어요. 집 앞에 아빠랑 오빠가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자네 여기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네. 소란 피울 생각이거든. 망신당하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사부인, 어서 아드님 데리고 돌아가시죠. 아, 이젠 사부인 아니겠네요, 아주머니.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바깥사돈. 며느리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댁 어른한테 하는 태도예요. 저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이런 거잖아요. 당장 얘 나오라고 하세요. 그때 제가 집 앞에 나와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야, 이거 뭐야?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장인어른, 형님, 이거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아니, 어쩐 일로 저랑 엄마 호캉스 패키지를 다 끊어준다 했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법이 어딨습니까? 아무리 같은 식구라지만 이런 것까지 감싸시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셔야죠. 야, 김상우,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그러게,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아니, 뭐라고? 자네야말로 사돈이고 자네 여동생 시어머니 있는 자리에서 할 소린가? 터진 입? 주둥아리?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줌마. 저 이 사람하고 안 살아요. 이 사람이 살면서 저한테나 윤서한테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 사람 다 알아요. 윤서 곧 돌인데 그거 관심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아줌마도 그렇죠. 윤서가 아들 아니라고 제대로 봐주시기는 했어요? 아줌마는 할머니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건요. 저희한테 저 인간 도박으로 문제 심각하게 일으켰던 거 제대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모욕이니 뭐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막 흥분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박이라니. 너 말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러냐? 너는 지금 이게 잘하는 거냐고. 맞다. 얘가 분명 화투 치는 거 좋아해서 내가 화투장 절대 쥐어주지 말라는 말은 했지만 그런 식으로 멀쩡한 사람 모함한 거 아니야. 막말로 너 증거 있어? 네, 증거 있어요. 그것도 제 집에서 도박판 버린 거요. 저는 맛보기로 남편이 도박판 사람들을 집에 끌어들인 날 영상을 휴대폰으로 짧게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손을 덜덜 떨며 아빠한테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 집 네가 부동산 투기 사기당하고 대부업체 대출 못 갚아서 집 팔아 갚느라 우리 아빠가 내준 거잖아. 너 또 사고 칠까봐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조건이었고. 아줌마, 이런 것도 몰랐죠? 저 인간이 말 안 했으니 모르겠죠. 그런 것도 제가 다 참고 넘어갔는데 제가 누굴 모욕해요? 저희를 속이고 얼렁뚱땅 결혼시킨 아줌마도 나쁘고요. 저 인간은 인간 말종이에요. 사람도 아니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 있는 집에 도박판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느라 저희 아빠 집에 들이지도 않고요. 제가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더 이상 같이 살겠어요. 우리 새언니가 저 인간 힘 깨나 쓰는 인간들하고 같이 있는 거 봤다고 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인간들 사채 빌려주는 인간들이더라고요. 쟤 또 사채 썼어요. 그것도 진짜 무서운 돈이요. 저 그거 감당 못해요. 이거 다 변호사하고 상의했는데 소송으로 가봤자 아줌마 변호사 비용만 깨지니까 알아서 합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 등짝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이놈아, 내가 다시는 그딴 짓 하지도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결혼하고 얌전히 잘 살라고 했지? 누가 또 도박판을 벌리래? 너 한 번 만나 그러면 아빠가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아, 왜 네 복을 네가 발로 차냐고. 아, 나 진짜 한 번만 그랬어, 한 번만. 그냥 너무 심심해서. 삶이 너무 따분하잖아. 일하고 집에 오고 낙이 뭐가 있다고. 엄마, 진짜 나 딱 한 번 그런 거야. 웃기지 마. 너 우리 아빠 집에 못 들어오게 한 날 그때도 도박한 거 다 알아. 내가 집에서 화투장도 찾아냈고 네 방 장속에서 네가 화투 친 날 적어놓은 다이어리도 찾았어. 꼴에 아주 그런 건 꼼꼼하게 기록해놨더라. 야, 너 그거 불법이야. 어디서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남편 등짝을 마구 때렸어요. 으휴, 가만히 좀 있어. 네가 뭘 잘했다고 이래? 사돈,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얘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기 형님, 우리 상우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 상우 그냥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빌게. 제가 뭐라고 하려는데 오빠가 먼저 나섰어요. 더는 안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시켜준 회사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아주 곤란해하는데 제 부탁 때문에 성과급도 같이 나눠줬거든요. 그런데도 저 사람 저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오히려 동생한테 그딴 집 하나 주고 회사 들어가게 해줬다고 유세 떤다면서 저희만 나쁜 사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도박이요? 그거 못 고쳐요. 무슨 센터라도 보내서 치료받게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정말 윤서한테 최소한의 아빠 노릇이라도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애 한 번 안아주지도 않고 이날 이때까지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줬어요. 그러는 동안 어머니도 한 번도 안 찾아오셨죠? 그런데 뭘 보고 제가 더 저 인간하고 살아야 돼요? 게다가 도박까지 하고 빚까지 졌는데요. 아줌마 아들이니까 아줌마가 데려가서 책임지세요. 이제 더는 저희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자네도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 그렇게 저희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남편은 저희 앞을 가로막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고는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진짜 급했구나 싶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은미야, 너 섭섭하게 한 거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응? 나 다시는 실수 안 할게. 실수? 그게 실수야? 네 말 못 믿어. 너 부동산 사기당한 거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도박판에서 만난 사람이었더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우리 집 왔던 사람 중 한 명 추적해서 만나봤거든. 그래서 얘기 다 들었어. 도박판에서 친해져서 형 동생 했는데 그 인간한테 당했다고. 넌 계속 우리를 속였어. 그러니까 다시는 잘한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야, 내가 진짜 쥐 죽은 듯 조용하게 살게. 네가 하라는 거 다 할게. 한 번만 봐주라. 어? 나 집에 못 들어가. 아빠한테 쫓겨나. 어디 지낼 데도 없고 당장 거지 된다고. 넌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생각만 하는구나. 너 먹고 지낼 데 없어서 내 동생한테 빌붙겠다는 거지. 당장 일어나 이 자식아. 화가 난 오빠가 남편 멱살을 잡고 한 대 치려고 했지만 저와 아빠가 필사적으로 뜯어 말렸어요. 한 대 치고 나면 후련하기야 하겠지만 그걸 빌미로 뭐라도 뜯어낼 사람들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자네 신혼집 팔아서 빚 갚은 거 우리 은미 목숨 돌려주게. 그 집 자네보다 은미가 돈 더 내서 장만한 거잖아. 그러니 은미 몫은 빠른 시일 내로 갚아. 안 그러면 그거는 내가 따로 고소해버릴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한 아버지는 먼저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저희 집 배를 누르고 한동안 소란을 피웠지만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차가 왔고 결국에는 포기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한테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남편은 포기를 하고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봤자 절대 유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남편놈은 아이 면접 교섭권까지 포기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애정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게 다시 확인되니 얼마나 씁쓸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줄 돈이 모자라서 결국 자기 아버지한테 손을 벌린 남편은 이 일만 해결해주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아주 쫓겨났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호령에 아무 말 못했고요. 그리고 오빠 덕에 취직했던 회사도 퇴사하고 다시 백수가 됐다네요. 저는 그 후 회사에 복직해서 다니고 있고 집도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딸아이와 요양원도 자주 갔고 아빠와 오빠 가족의 도움으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네요. 너무 심한 남편을 만나서 호되게 당해서인지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어요. 그저 우리 딸 잘 키우며 지금처럼 조용히 행복하게 살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은 모두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